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너희들 지난번에 시험 끝나고 몇몇 학생들 이제 나랑 얘기 조금씩 했던 애들이 있을 거야.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특히 이제 유리함수 파트, 유리식은 조금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유리함수 파트는 진짜로 나오는 게 뻔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 라는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줄 거고, 평소 개념 자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들 한 5가지, 그 딱 특징 5개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거기서 함수에서만 물어볼 수 있는 독특한 최대와 최소라는 거 하나 빼고, 오케이?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유리함수의 특징에서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역함수. 역함수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이었지. 그 역함수에서 분명히 또 조금 너희들을 자리 잡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너희들 지금 여기서 판곡고 제외하고, 마석고 제외하고는 사실 시험 끝나고 지난주 일요일날 내가 주중반이랑 주말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유리함수에서 막 판별식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었지. 그것들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거고, 평소에 문제도 그렇게 계속 풀 거야. 물론 너야 이제 들으면은 뭐 이해될 거다. 오케이?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너희가 알고 있던 2차 방정식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돼요. 특히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진짜 애들이 오만 실수를 막 해오는데 그 실수들 하는 거 그것만 내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진짜 특징들 뻔해. 그 특징들을 빠르게 기억을 하세요. 빠르게 외워놓고 뭐 하자? 문제들마다 계속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가는 거야. 혹시 안 외운 게 있다면 다시 외우면 되고. 알았죠? 진짜 뻔한 특징들이니까 쉬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혹시 성적이 좀 낮게 나온 학생들도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이번에 누구나 다 역전할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 잘 봤던 애들도 조심해야 되기도 하겠지. 왜? 밑에 있는 애들이 끌어올려 막 치고 올라올 거다. 이건 다르네. 물론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지만. 아무튼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누구? 유리식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오늘은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가지고 배우는데, 나랑 이제 수업을 오래 했던 애들은 알지. 내가 유리식에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 유리식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뭔가 비슷하지 않나? 유리식, 유리수. 유리수가 뭐였어? 병수야. 유리수가 뭐요? 애들도 얼마 없는데 굳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유리수가 뭐요? 유리수가 뭐요? 분수. 그렇지. 그냥 제일 단순하게 말하면 분수.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수를 배우기 전에 배운 수는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리수를 확장을 시켜 나갔었지. 그래서 유리수를 배우기 전에 알고 있는 수는 우리는 정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드는데, 그 유리수는 그래서 뭐야? 정수를 가지고 만든 분수 형태의 수. 그걸 우리는 유리수라고 정의를 했었잖아. 기억나죠? 단 분모는 0이 아닌, 그지? 분식. 자, 분모는 0이 아닌 분수 형태. 그러면 유리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그냥 분수 형태로 만든 게 그냥 유리식이에요. 어떤 식 하나 알고 있어 우리? 어떤 식 하나 알고 있어? 식이요. 여기서 말하는 식은 등호나 부등호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의 식. 뭐 하나 알고 있어? 수학 상 제일 첫 단어. 항정식. 다항식 임마. 다항식. 자, 보갔네. 내가 아까 말했지. 항등식은 등식의 한 종류라서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등호가 있는 식들 중에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항상 좌변우변 똑같은 거는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다른 문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y가 x가 바뀜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식이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함수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지. 왜? 문자가 2개니까. 부정방정식의 한 종류로서 함수가 들어가.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식은 아직 등호가 없는 상태의 식. 그래서 다항식 하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 형태로 만든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유리식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무리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유리수에서의 너희들 여러 가지 특징들 알고 있지. 유리수에서 뭔가 연산을 하고 싶어.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고 싶어. 뭐하니? 통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
2분의 1이라는 놈과 예를 들어서 3분의 4가 있대 곱하고 싶어. 뭐하니? 분모끼리 일단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뭐해? 약분이란 걸 먼저 해주잖아. 아니면 뒤에서라도 약분을 하던가. 그지? 자, 유리수에서도 역시 유리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산을 하는 특징들이 누구랑 똑같다? 유리수와 비슷한 성질을 가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연산을 먼저 해본다? 덧셈이라는 걸 해보거나 뺄셈이라는 걸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연산을 할 거다? 곱셈이라던가 또는 나눗셈이라는 걸 해볼 거야. 그때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풀이가 그래서 뭐가 됩니다? 통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 또는 나눗셈을 할 때는 뭘 할 겁니다? 약분을 할 겁니다인데 수의 경우에는 2와 6을 보고 이거 두 개는 약수가 겹쳐. 그래서 약분을 바로 할 수가 있어. 이게 누구나 보자마자 알잖아. 물론 조금 큰 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를 잠깐 해보겠지만, 자, 하나 더. 3분의 7이 있고 14분의 6이 있어. 곱하면은 1이 된다는 건 누가 몰라. 보자마자 3의 배수가 6이고, 즉 6이 3을 가지고 있고 14가 7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해봤더니 2가 남아서 이끼리 약분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소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식의 경우에 너희들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분모 분자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 이게 약분되는 거를 보자마자 알면은 좋지. 그치? 근데 이게 식이 조금씩 복잡해지는 순간 너희들은 모르게 돼. 그래서 그때는 뭐 합시다? 약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인수가 겹치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먼저 진행을 하자? 인수분해를 먼저 진행합시다 라고 하면서, 혹시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파트들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수학상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오세요. 알았죠? 거기에서 인수분해 하는 방식들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간단하잖아.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뭐 확인, 공통 인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공식을 쓰러 들어가는 거지. 세 번째로는 이제 뭐 그런 경우 있기는 하겠지. 어떤 거? 공통 부분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뭐 하는 거? 치환하는 형태. 그런 형태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물론 얘는 다항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문자를 하나만 다루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문자 두 개짜리 안 나와. 즉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 차수는 정리합시다 라는 파트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인수분해 기억나지? 그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겠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분을 해주기만 하면 끝나. 그 다음에 약분 한 다음에 뭐 하는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 해버리거나 나눗셈 해버리면 되거든. 물론 나눗셈은 곱하기를 고치면서 뒤집는 게 제일 알아보기 편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뭐가 하나가 있냐면, 저거 덧셈 뺄셈에서 뭐하기? 통분하기에서 통분을 할 때 얘들아 2분의 3과 4분의 7을 더 하려고 할 때 통분을 하겠지. 통분을 8로 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요. 없잖아. 두 개를 그냥 냈다 곱한 사람 없을 거거든, 수에서는. 그래서 뭐하니?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잖아. 그래서 뭐요? 4로 통분을 할 거거든. 수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식에서도 그렇게 가자. 식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잖아. 차수가 너무 높아지면 귀찮아지잖아. 정리씨 맞죠? 그래서 뭐 할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방학 특강 때는, 겨울 방학 특강 때는 배워서 기억날 거야. 정석에서는 걔를 자세히 다루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잠깐 다항식에서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으러 갑시다. 알았죠? 내가 G를 최대 공약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L이라고 쓸게. 자, 그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누가 못해? 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근데 여기서 수로 가보자. 야, 210과 240을 소인수분해 해봐. 또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봐 라고 할 때 요거 떠오르는 사람 있냐? 있기는 하지.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 있니? 안 돼요. 너무 느려 이거는. 알았어?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할 때 너희들이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각각 진행해. 뭘? 소인수분해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소인수분해를 한다.
210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7 21이고 2 곱하기 5 10인 거 알지? 그럼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요. 그럼 얘는요? 10 곱하기 24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곱하기 5고 얘는 3 곱하기 8이니까 3 곱하기 2의 3승. 그럼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 나왔지? 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보이지?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가 이제 보이는 거야. 자, 아는 사람.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소인수분해 된 형태로 불러보세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아는 사람은 대답해봐.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0이에요. 이렇게 가자. 자, 최대의 공약수야. 공통된 약수니까 얘는 2밖에 없고 얘는 이게 2가 4개가 있긴 하지만 얘는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공통된 약수로서 2를 2개 가질 수 있니? 절대로 없지. 2는 반드시 최대로 하나까지는 밖에 못 가져. 물론 안 가져도 공약수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죠? 3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럼 뭐야? 최대의 공약수를 찾고 싶은 거니까 2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자. 3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 7은 밑에 게 없으니까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럼 반대로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니까 배수는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네. 배수는 얘네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된 배수는 얘네들 다 가지려면 2의 4승 3, 5, 7까지는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최소인 거니까 그 외에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딱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자. 자, 뭐 해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수가 있었대. 그리고 B라는 수가 있었대. 한 번 더 써줄게. 자, 어떻게 된다? 얘가 만약에 2의 3승 곱하기 5의 2승 곱하기 7의 1승이다. 얘는 2의 1승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7의 2승 곱하기 뭐야? 8이 왜 나와? 뭐야? 11로 가자. 자, 그러면 누구? 최대 공약수를 찾아봐. 그럼 얼마예요? 2의 1승. 그 다음 풀어봐. 5의 2승, 7의 1승. 그렇지. 그리고 나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 2의 3승, 2의 3승, 5의 3승, 7의 2승, 곱하기 11.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누구도 만약에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고 쳐봐. 오케이? 네. B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고 쳐봐. 걔들을 인수분해를 했어. 그랬더니 인수로서 A를 2개 가지고 있고 B를 하나 가지고 있고 C라고 하는 데서 이게 식이다. 이렇게 갈까? 예를 들어서 x-a를 2개 가지고 있고 x-b를 뭐 하나 가지고 있고 x-c를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볼까? 3개? 그래, 3개 해보자.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b를 인수분해 해봤어. 얘는 x-a를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x-b를 몇 개? 한 3개 가지고 있고 얘는 x-d를 하나 가지고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누구 구해봅시다. 최대 공약수 구해보셈. 어떻게 하면 돼? x-a를 하나 가지고 x-b를 하나 가지고 x-c는 없고 x-b도 없으면 돼. 그리고 누구? 최소 공배수를 봐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a는 2개까지, x-b는 3개까지, x-c는 3개, x-d는 1개. 이렇게 가져주면 최대 공배수, 뭐래?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자? 통분을 할 때 어떻게 통분하자고?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로 분모를 통분을 할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아니야. 이따가 좀 더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냥 통분을 하라고 할 때 그냥 냅다 분모끼리 하지 말고 걔네들을 뭐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 형태로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뭘 해주세요? 통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문제 막 풀어볼 건데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인수분해는 내가 해줄게. 친절하니까. 자, 요거랑 더 해보세요. 요거를 x-2 곱하기 x-3분의 2를 더 해보세요. 빼보세요. 자, 1 하자. 1. 자, 어떻게 하면 돼? 통분해주면 되겠네. 분모를 뭘로 잡으면 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바로 이제 최소 공배수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분자는 얘는 x-3을 곱했어. 얘는 뭔 소리야? x-1을 곱했어.
맞네 3 맞네 미안해 3을 곱했어. 얘는 x-1을 곱했어.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분의 마이너스 2가 답이겠죠. 됐나요? 할 수 있겠지? 두 분수를 더하는 형태 그쵸? 두 유리식을 더하는 형태 통분할 또는 빼는 형태도. 자 이게 최대 공약수 최고 공배수예요. 더 시간 필요한 사람 정리할 시간 필요 없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갈게. 자 근데 방금 내가 낸 문제에서 한 번만 더 문제 하나만 더 쓸게. 자 봐봐요. 자 실제 문제다. 첫 번째 문제 x-1 곱하기 x-2분의 1에다가 더하자. x-2 곱하기 x-3분의 1을 이거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된다 그치? 맞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x-1 곱하기 x-2분의 1 더하기 x-2 곱하기 x-3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로 갈까? 귀찮다. 3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 이게 하나가 더 붙는 순간 얘는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통분해서 더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잖아. 문제가 비슷하지? 그치? 거의 비슷한데 뭐 요런 거 하나가 더 붙었다고 문제 풀이가 바뀌어. 그렇다고 쟤를 그러면 얘랑 똑같은 풀이로 못 푸나? 그건 아니야. 그냥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너희들 여기서 수학 1을 배워본 사람들은 많이 쓰임을 알 거야. 수열합에서 좀 많이 쓰여.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했던 애들은 기억날 거야. 아무튼 이 부분 분수 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 이거 있잖아. 지금 잠깐 하고 나면은 지금 뭐냐? 수학하냐? 수학하에서 저 부분 분수 잠깐 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이제 수학 1으로 들어가. 수학 1 하고 나면은 언제 나오게? 미적분에서 또 나와요. 왜? 미적분에 급수라는 단원이 있거든. 수투 말고 미적분에 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부분 분수가 또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럼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공식을 보면 보이겠니? 안 보이지. 문과면 수학원 시험 범위 들어갈 거야. 수능에. 이과면 미적분 수능 범위 들어갈 거야. 얘가 나온단 말이야 수능에. 근데 너희들이 기억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커다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언제까지? 수능 치는 날까지. 알았죠? 네. 진짜 중요한 공식이다. 지금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요. 지금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병수씨? 자, 개고. 자, 분수의 변형 공식은 뭐냐면 있잖아. 분수의 형태인데 분모가 뭔가 곱해져 있어.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게 부분분수냐면 a분의 1과 b분의 1의 형태로 따로따로 쪼개려고 하는 거. 원래 분모는 못 뜯잖아. 곱하기 말고는. 근데 덧셈 뺄셈으로 뜯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요 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같니 지금? 내가 등분하고 용인해놨는데 같아 달라? 달라요. 지금은 다르지. 얘 통분해봐. AB분의 뭐요? B-A가 되거든. 다르잖아. 누가? 분자에는 얘가 있잖아. 얘를 없애야만 같아지지. 그래서 뭐 한다? 앞에다가 B-A분의 1 곱하기를 붙여주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내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읽어주는 방식이 뭐냐면 분문수로 바꾸자. 뭐 하자? 앞에다가 먼저 뒤에서 앞에 걸 먼저 빼. 그걸 분모로 넣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걸 먼저 써줘.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뭘로 들어간다?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풀 거야 나는. 아무튼 너희들도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은 미적분으로 넘어가잖아. 그 급수 단원으로 넘어가잖아. 거기로 넘어가면 부분문수로의 변형 공식이 한 13가지로 늘어나요. 정석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알려줘. 나도 그걸 잘 다루지는 않아.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공식이 있기도 해. 나중에 다양하게 쓰이기도 할 거야. 아무튼 지금 이게 제일 기본적인 부분문수 공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자. 요 공식 한번 봐봐. 자, 어떻게 풀리냐면 일단 앞에 첫 번째 거 이유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 또는 이 문제는 언제 부분문수를 쓰고 언제 통분을 해야 되지 그거 구분하는 건 좀 이따 알려줄게. 일단 부분문수 쓰자고 했으니까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뒤에서 앞에 걸 빼라. 얼마 남아?
분모에서 뒤에서 앞에 거 빼봐. 1이지. 그럼 네. 분모에 뭐가 들어가? 1분의 1.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뒤에 뭘 붙여주면 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됐나요? 됐죠? 거기서 하나 더 더하자. 누구를?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 빼봐. 또 얼마 나와? 1 나오지. 분모에 1 넣어봐. 1분의 1. 생략할게 이제는. 네. 그럼 누구 남아?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됐나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봐.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뭐래?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 x 플러스 2분의 1이 빼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사라지지. 네. 그리고 x 플러스 얼마? 3분의 1도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사라지지.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네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이제는 뭐 하면 돼? 이제는 통분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얼마 나와? 분의 3 나올 거예요. 통분해야 되는 인수들이 훨씬 줄었잖아. 계산이 빨라진단 말이야. 뭐 소거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동씨 잠깨고 자 부문수를 쓴다 통분을 한다의 문제 차이는 덧셈 뺄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사용을 하냐면 3개 이상 등장했을 때 여기에 있는 분모가 여기에도 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있는 분모가 여기에도 하나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씩 겹치면서 막 한 10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부분수로 바꿔가는 형태로 써주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씩 겹쳐가면서 계속 진행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야.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뭐야? 3분의 1이요. 그 다음 더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5분의 1이요. 이거 분분수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겹치지 않잖아. 그럼 얘는 그냥 통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문제도 있냐면 자 x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여기만 보면은 지금 겹치는 분수가 없지. 분모가 겹치는 게 없지. 근데 어떤 거? 하나 더 진행했을 때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하나 건너뛰고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분문수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써준다. 알았죠? 그때는 부분문수를 쓰는 거야. 겹쳤잖아. 그 다음에도 계속 겹치는 게 뭔가 보일 거야. 여기 있는 얘가 그 다음 거에 앞에 거에서 겹치는 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부분문수를 사용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그걸 잘 기억해두는 것 같아요. 부분문수는 언제 쓰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면 쉬워. 알았지?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지요? 새로운 분수에 대한 또 계산식 하나 또 들어가요. 자, 아무튼 유리식은 누구랑 비슷하다? 유리수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네. 너희들이 유리식을 배웠는데 유리수에 대한 어떤 계산식의 문제로 막 넘어가는 문제들도 등장을 해요. 식이 아니라 그냥 수인데도 우리가 배운 거, 지금 배운 거를 쓰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분분수 다음에 누구? 번분수식의 계산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어. 이미 이거 어떻게 푸는지 배웠는데 그 방법에다가 이제는 식이 좀 더 복잡해질 거니까 다른 방식 하나를 더 알려줄게 라는 거야. 뭐냐면 번분수가 뭐냐면 분수가 있어.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는 거. 분수 형태가 번복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번분수라 불러요. 그럼 그 식을 계산합시다. 어떻게 쓰자 배웠어? 이렇게 쓰기로 배웠잖아. 가운데 거 2개 곱해서 분모로 사용을 해주고 양 끝에 2개 곱해서 분자로 씁시다 라고 배웠잖아. 네. 이렇게 번복되죠. 그치? 근데 여기서 뭐 하자? 다른 방식 하나를 더 알려줄게 라고 하나를 더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만 알려주면 왜 굳이? 라고 생각을 하지. 저 녀석은 있잖아.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만났던 문제들이 단순했어.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쓸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니들이 만나는 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앞에 뭔가 자꾸 플러스로 붙기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깜짝이야.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이게 분모에 있는 분수가 하나의 분수로, 분자에 있는 분수가 하나의 분수로 표현이 돼야 되지. 명수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일단 분모끼리 통분이란 걸 해줘야 돼. 그리고 위에도 뭐야? 통분이란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다가 x 플러스를 딱 꼽. 아무튼 x 플러스 1이라는 또 곱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또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뭘 곱하고 x 플러스 1 곱하고 플러스 1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걸 또 전개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요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사용을 해주고 또 뭐 해야 돼? 요거 두 개 곱해서 또 분자로 사용해야 돼. 오케이? 저 식이 만약에 더 복잡해진다 진짜. 그러면 너희들 계산 진짜 하기 더러워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니까 너희들한테 이 풀이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고, 그런 문제 중에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만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습했던 또는 예전에 선행했던 애들은 알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거 나오지. 이런 거 할 때 번분수식의 계산이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훨씬 쉬워져요. 위에 걸로 안 풀린다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복잡해져. 계속 통분이라는 걸 해서 식을 정리 안 하면 못 풀거든. 얘는 통분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계산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외우겠지? 그냥 통분할래요 하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떻겠지? 작년에 있었거든.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튼 번분수식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고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번분수가 이제 더 이상 번분수가 아니라 그냥 분수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있잖아 얘들아, 분수 안에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 2분의 3이 있어. 예를 들어서 3을 없애고 싶어. 3을 없앤다고 근데 얘가 번분수 형태가 사라지니? 아니잖아. 얘가 사라져봤자 1일 거고. 그럼 2분의 1이니까 안 사라지거든. 그치? 아직도 분모 안에 분수 형태가 있잖아. 그러면 얘를 분수의 형태를, 분모에 있는 분수 형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없애버리면 돼? 2를 없애면 되지. 2를 없애는 방법이 2를 곱하는 거죠. 근데 없던 1을 그냥 냅다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줄 거야. 2분의 1을 곱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거? 여기다가는 분모에 있는 누구를 없애고 싶어? A를 없애고 싶어서 뭘 곱할 거야? A를 곱할 거야. 위에도 똑같이. 그리고 위에도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얘 C를 없애야 되지. 그래서 뭐 할 거야? C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약분되면 BC. 위에는 AB. 그래서 똑같은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식에서. 그럼 여기다가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되겠노?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될까? 얘를 없애려고 x를 곱하고 얘를 없애려고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 알겠나요? 네.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얘를 분배해봐. 분배해주면 앞에 있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x, 뒤에 있는 녀석은 x 더하기 1. 분모가 벌써 완성됐어. 이제 분자만 하면 돼. 이거 곱해봐. 여기 앞에는 다 곱해야 되지. 얘는 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너무 귀찮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얘는 곱한다 치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를 여기 곱할 때는 더하기 x만 하면 끝나잖아 이제. 식 정리가 다 되거든. 알겠죠? 오케이? 왜 번분수를 사용하는 건지 알겠음? 통분이라는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통분하는 과정이 귀찮아지는데 걔를 생략이 가능해진다. 그건 아시겠죠? 네. 그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수식의 계산. 새로운 식에 대한 계산들이 조금 들어왔어. 분수식을, 유리식을 또는 유리수를 계산하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넘어갑니다.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이건 좀 문제로 풀고 부분분수, 번분수를 배웠으니 또 다른 부등수를 하나 배워보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항상 대답을 잘 못하는데 분수를 초딩 때 다르게 하나 배운 거 있는데 기억나냐? 아니요. 그냥 분수를 그냥 기하 표현하는 분수? 거죠. 아니야, 그것도 분수의 표현하는 방법이고 어떤 다른 건데 분수가 아니라 그냥 다른 놈인데 뭐지?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꼭 말고. 소수? 아니요. 아 순환 소수.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거 말고. 무리수? B, 순환 B. B. 그냥 B. 아, B의 값 몇이요? X와 Y, X에 대한 Y의 B. 그게 뭐야? X에 대한 Y의 B. 그걸 분수로 표현을 하잖아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초등학교 때. 그치? 그래서 분수는 곧 누구랑 같은 거예요? B, 비율과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B, B에 관련된 식. 무슨 식? 비례식이 등장을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자 여기서 A 대 B가 C 대 D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A와 B를 B의 값을 그 B를 분수 형태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의 B 또는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나는 얘를 만약에 B분의 A로 표현을 했다고 칠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C 대 D라는 비례식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지? D분의 C. D분의 C로 바꿔갈 수 있겠지. 됐나요? 이렇게 분수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면은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얘는 크로스지. AD는 뭐요? BC요. 여기서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지. 뭐요? BC는 AD 나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비례식 산에서는 이런 식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너희들이 분수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다양한 계산들이 가능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가비의 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계산이 가능해지냐면 비례상수라고 하는 비례식을 어떤 상수의 표현으로 분수가 그 B가 같대. B분의 A나 D분의 C나 같다잖아. 그렇지? 같으니까 그 값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상수를 갖겠지라고 해서 상수 K를 빌려와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뭔지는 아직 몰라.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뭘 할 수 있겠니? A는 BK라는 식과 C는 DK라는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익숙한 누구? 연립이라는 풀이로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분수의 형태를 고쳐서 다양한 계산들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문제에 A 대 B든 C 대 D든 E 대 F라는 게 등장하면은 너희들은 일단 뭘로 고치고 나서 B분의 A든 D분의 C든 F분의 E로 고치고 나서 풀이가 시작되고 그 고치고 나서의 풀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K라고 고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비례상수 모의. 알겠니? 그래서 비례식을 뭐 할 수 있다? 분수식의 형태로 고칠 수 있고 고치고 나면은 뭐 비례상수 K를 도입하는 형태의 풀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은 지금 뭔가 벌써 꾸벅꾸벅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가베리까지는 마치고 잠깐 실례했는데 잠깐 쉬었다. 통화. 네. 알았다. 잠깐 지금 쉬었다. 가세요. 그래요. 연립은 씌우고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좀 더 보여줄게요. 알았죠? 네. 네. 자 보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냐? 여기 비례상수 이제 도입해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봐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례상수 K를 도입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식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냐면 A는 BK예요. 그리고 C는 DK예요. 그리고 E는 FK예요. 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양변을 뭐 해보자? 더 해보자. 더 해보게 되면 A, C, E의 합이 B, D, F의 합에다가 몇 배? K배를 할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양변을 뭘로? b 더하기 d 더하기 f로 양변을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됨?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나온다 그치?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야? 마지막에 내가 얘를 뭐 했다면 k로 뒀다면 그치? 그 k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이 되네.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의 뭐예요?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되죠. 뭐요? 어떤 세 개를 비례식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었어. 혹은 문제에 분수 세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그 녀석과 똑같은 분수를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는 거야. 누구를? 분모들끼리 더한 녀석 분의 분자들끼리 더한 녀석들. 그것도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해보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 누구를? 그럼 만약에 여기 처음에 있는 이 분수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볼게? P라고 한 녀석을 곱해볼게. P라는 녀석.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누구를 곱해봐? Q를 곱해보자. 그럼 뭐가 돼요? DQ, CQ. 같아지네? 그치? 얘도 역시 마찬가지 분모 분자에 뭘 곱해봐? R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보자. 그런 녀석도 결국에는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다 같아졌겠지. 그것도 K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누구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서의 분모의 총합 B, P 더하기 D, Q 더하기 F, R 분의 위에는 그럼 뭐가 돼? A, P 더하기 C, Q 더하기 ER 이라는 걸 만들어갈 수 있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비의 리라고 불러요. 자, 근데 가비의 리를 사용해서 요 분수를 만들 때는 지금 첫 번째 분수 얘들 문제에 주어진 거지.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겠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모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 쉽게 풀라고 만든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만들어서 나온 이 분모는 0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래서 가비의 리를 쓸 때는 반드시 분모의 총합들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0이 아니라면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분모를 더했는데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새로운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모가 0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지. 0일 때는 가비의 리 안 쓰고 그 다른 풀이를 풀면 되고 0이 아니라면 가비의 리를 쓰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까지가 가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쭉 더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유리함수까지 좀 더 진행할 거고요.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가 유리식이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러 갈게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자.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가비엘이 저거는 안 지우고 있을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쓸 거라서. 교육과정이었어요? 뭐라고?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에 있냐고? 가비엘이가 있냐고? 방학다니기도 있던데. 가비엘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풀이 방식들은 똑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보자. 뭐예요? 1번. x-1분의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어쩌고저쩌고. 자, 요 녀석을 뭐하래? 밑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 통분했네. 그치? 네. 그치? 통분했어. 그럼 통분을 해주면 되지 너희들도. 그죠? 근데 통분을 하려고 해봐. 귀찮아요. 그치? 분모가 얘가 1차였는데 3차를 만들어야 돼. 그럼 분자도 또 차수가 겁나 높아지겠네요. 그런 녀석들이 4개나 존재하면서 다 계산할 거야. 그럼 냅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통분을 하면 너무 귀찮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통분. 부분 통분은 또 뭐야? 뭐 하지 않아요? 뭘 뽑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뽑아서 x 하면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분자에 있는 저 x를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고쳐놔. 그리고 나서 상수 1 맞춰줘야 되지. 그리고 하나 더. 누구요? x 더하기 1 두 번째 분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모의 몇 배?
2배 배수 형태를 만들어봐. 상수 안 맞는 이 1 하나 고쳐줘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뭐 있네? x 플러스 2분의 분자를 x 플러스 2의 1배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몇 배? 2배에다가 뭐 하자? 마이너스 3인데 지금 마이너스 4다 그치? 그래서 플러스 1이 필요하겠네 라고 고치고 나면은 여기에서 뭐 나오지?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서는 뭐 나오지? 2 여기서는 뭐 나오지? 마이너스 1 여기서 뭐 나오지? 마이너스 2 나오고 남아있는 분수를 써주면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요? 얘네들은 싹 다 사라져서 없어지거든. 그럼 남는 건 누구? 요 4개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4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비교적 통분하기 좀 수월해지지. 그때 통분 어떻게 할까요? 뭐? 빼가지고 묶어서 키는 거 있잖아요. 뭘 어떻게 묶어서? 앞 두 개, 뒤 두 개. 앞 2개, 뒤 2개 해도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묶어봐. 그러면은 통분을 했을 때 분자가 1차가 아니게 돼. 더하기 2개를 통분을 먼저 해주면 분자가 뭐가 돼? x 더하기 1 빼기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안 사라지잖아. 1이 사라지잖아. 그치? 근데 뭐요? 만약에 요 2개를 통분을 했다 치자. 그러면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분의 뭐예요?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1. x가 사라지고 분모는 1이 된다. 분자는 1이 된다 말이야. 좀 심플해지잖아. 됐죠? 네. 그런 방식이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그럼 누구? 요 2개를 통분해주면은 좀 비교적 간단해지게 되겠지. 분자는 차수가 높은 것보다 차수가 낮은 게 편해요.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고 있으면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그렇게 통분을 해줘. 그래서 뭐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요 2개 통분을 해주는 게 비교적 심플할 겁니다.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요런 녀석. 이거 뭐예요? 간단히 하세요. 뭐 하는데요? 나눠서 통분이야 부분분수야? 부분분수. 통분도 되고 부분분수도 되고 요 정도는 근데 통분도 쉽고 부분분수도 쉬워. 근데 부분분수는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분이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얘는 여기 있는 거를 얘가 가지고 있잖아. 여기 있는 거를 얘가 가지고 있잖아. 부호 좀 바꾸기만 하면 그치? 그럼 부호도 바꾸고 나서 또 뭐 해줘야 돼?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지 부분분수에서는 그치?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일단 뭐 해야 돼? 얘를 뜯어주는 그 과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통분을 하려고 해봐. 통분을 할 때는 뭐요? 얘가 여기도 있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3개의 큰 분수에는 분모에 있는 인수들이 몇 개? 총 6개인데 그 6개가 실제로 6개가 아니잖아.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훨씬 간단해지죠.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로 통분을 한다 치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일단 요거 때문에 부호 하나 바뀌었겠네. 마이너스 a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뭐 붙여주면 돼? 어떤 인수인 b-c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b-a 부호 하나 바꿔주고 얘는 그대로다 그렇지? 부호 하나 바뀌었으니 마이너스 b에다가 뭐 하나 곱해주면 돼? a, b, b, c, c마 a. 그 다음에 얘는 누구? 부호가 뭐가 바뀌었냐? c-b의 부호 하나 바뀌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c로 고쳐주고 누구 하나 곱했어? a-b를 곱했냐. 이렇게 통분을 해버리고 나면은 식이 좀 간단해지잖아. 그대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분수 2개를 분모가 곱인 형태인 녀석들을 분수 2개를 혹은 3개를 혹은 더 많이 뭐 할 거야? 더하거나 빼는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그때 너희들은 통분을 할 거냐 부분분수를 쓸 거냐를 바로 너희들은 판단을 해줘야 돼. 물론 얘가 부분분수로 써서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알았지? 부분분수도 맞아. 됐죠? 그리고 나서 누구 한번 넘어가 보자. 필수 이제 2번 4번 같은 거 넘어간다 치자. 이거 간단히 해보세요. 뭐 할까요? 인수분해 먼저지. 그렇지.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녀석의 분모는 x-3y의 전체 제곱이고 분자는 합차를 써주면 x 더하기 3y x 빼기 3y 그리고 나서 곱하기 분모는 뭐야? 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y 그리고 분자는 x-3y x-3y가 이렇게 하나 사라지고 x 플러스 3y 사라지니까 답은
x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됐죠? 곱셈 나눗셈은 쉽잖아.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더 푼다 치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나눗셈을 뭘로 먼저 붙이고 곱셈으로 붙이면서 분모분의 자리를 바꾸고 나서 인수분해 싹 다 진행하면 되겠죠. 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쉽잖아. 그리고 6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건 뭐예요? 유리식과 항등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항등식이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이 뭐야? 항등식이라는 말이잖아. 항등식은 기본적인 소리가 뭐라 그랬어? 개수를 영어로 말해. 개수를 영어로 아니요?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 개수비교법. 즉 양변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거. 그 개수를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2x 더하기 3이 ax 더하기 b면 a가 2고 b가 3이야 라는 거잖아. 그냥 양변을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서 통분을 해가지고 식을 간단히 고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a, b가 나오겠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쉽고 너무나도 쉽고 누구 필수 예제 4번부터 이제 시작인데 예제 4번 이름에서 부분분수의 변형 돼 있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판단할 때 뭐야 분수의 합들이네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네 가 아니라 너희들이 얘 두 개가 겹치고 이 두 개가 겹치네 그리고 남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녀석들은 겹치지 않네 그래서 얘는 뭐 할 거야? 부분분수로 바꿀 거야 라고 판단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선생 분자가 2 또는 3 또는 4인 건 어떻게 해요? 또 약분되겠죠. 양변에 그냥 곱하면 되지. 너희들 공식 한번 생각해봐. a 곱하기 b야. 분의 1이었지. 네. 근데 여기서 b-a 분의 1이고 여기는 뭐야? a-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거든. 여기에 만약에 분자에 뭐가 있으면 k가 있으면 여기도 k 곱하면 되지. 네. 그치? 그 k의 정체는 보통 얘를 약분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부분분수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칠판에 써둘 테니 보고 판단을 하되 얼른 외우도록 하세요. 아니 선생님. 음. 아닐 거였는데. 알겠죠. 설마. 슥슥슥 눌러. 아닐 거예요. 그냥 눌러 나오고. 됐나요? 쉽게 네. 풀리지? 그지? 답은 18 나올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녀석 봐봐. 뭐야? 분모가 곱 형태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분모수로 바꿔야 되겠네를 알았다면 뭐 하자?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 나와? 2. 2 나오잖아. x 플러스 2에서 x를 빼봐. 2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2분의 1 쓰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원래 있었던 분자인 2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거 누구?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두 번째 거는 뭐야? 3 곱하기. 그치? 얘는 요 문제 주어져 있는 3. 그러고 나서 뭐 하자? 분모에 있는 얘네 둘.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x 플러스 5에서 x 플러스 1 빼면 3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분모로 쓰면 3분의 1. 그리고 나서 남는 거 보면은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약분 해버리고 나면은 어때? 전부 다 또 소거가 되는 형태들이 보이거든.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뭐가 남냐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 남을 거야. 이거만 통분해주면 답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누구를 넘어갑시다? 이런 것도 역시 부분분수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만 하고 넘어가자. 여기 있는 거 이거 겹치네? 여기 있는 거 이거 겹치네. 오케이. 그래서 부분분수로 바꿔갈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서 7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한대. 이게 뭐지? 그렇지. 3 넣고 4 넣고 너보다 보면은 보이는 거야.
네. 3을 넣어주면은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 처음이랑 끝난 근데 두 번째는 그렇지. x f에 4 넣어주면은 x 더하기 4 곱하기 x 플러스 5분의 1. 그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 그치? 그럼 네. 이거를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 처음 아 얘는 x 플러스 3분의 1 네, 빼기 마이너스 x 더하기 더하기 11분의 11분의 1. 이거 그냥 통분하면 답 나와 라는 걸 알게 돼서 A는 3, B는 11, C는 8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부분수를 받고 가는구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아직 책 넘기지 말아봐. 아직까지 그냥 이 페이지 그냥 펴놔봐. 나중에 너희들이 요런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미쳤나봐요. 맞나? 난 뭐지? 합쳐요. 네. 뭐지? 그 다음이 1, 3. 그 다음에는 3, 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3, 5, 4. 아 이거네. 잠깐만 3, 5? 기계 망가졌다. 5가 뭐야? 3, 5가 뭐야? 안에 갑자기 갑자기 아 이거네.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뭐지? 3 곱하기 5니까 5 곱하기 7. 뭐 그 다음에는 뭐지? 뭐 6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날 거야. 그럼 지금 이제 벌써 힌트를 줬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 8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치자. 분모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 그때 너희들이 합차를 이용해주면은 그러면은 답이 보여. 합차를 안 만들어주면 앞만 봐도 몰라. 오케이? 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서 이제 4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뭐야? 결국 얘는 1 곱하기 3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3 곱하기 5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겠어? 5 곱하기 7 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9 분의 1 이걸 계산하래. 지금 이걸 그냥 이걸 발견 못했다 치자. 합차를 못 썼다 치자. 그러면 이거 절대로 발견 못해요. 알았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봐요. 누구? 224페이지 보면은 12번은 쉬워. 12번은 쉬운데 13번 보세요. 13번을 봤을 때 fx가 4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분모로 들어갔대. 그치? 그 상황에서 뭐 하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9까지 넣어서 다 더하래. 이걸 만약에 합차로 바꿔가지고 뭐를 부분수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뭐라 해야 되지? 외워서 푼다 반드시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기보다는 번분식의 계산 중에서 분모를 곱의 형태로 번분수가 아니라 부분수 분모가 곱의 형태로 바뀌는 형태로 만든다면 그때 뭐야? 통분 또는 부분수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녀석도 뭐야? 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차의 형태로 즉 분모를 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풀 수 있겠네 라고 풀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거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100% 숙제로 그냥 냈을 때 질문 나오는 거는 몇 번? 필수예제 6번에 있는 15번이나 필수예제 7번을 통째로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필수예제 6번에 1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번분수식을 뭐 해봐? 간단히 해보라고 하지. 자, 일단 요거 다들 하지 말고 일단 잠깐만 볼래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번분수식을 쓰는 것 자체는 쉬워. 쓰는 것 자체는 쉬운데 너희들이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선생님 헷갈려요 라는 말을 해. 질문으로. 어려워요가 아니라 헷갈려요 라는 말을 해.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계속 번분수 한번 써볼까? x-1분의 x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1 붙이고 그 다음에 분의 1 붙이고 여기서 또 분모 문제에 x-1을 곱해. 그럼 분모 문제 x-1을 곱하면 x-1 마이너스 x분의 x-1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그래서 애들이 보통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번분수식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쉬운데 뭐 하자? 왼쪽에다가 내가 어디까지 풀었는지를 동그라미를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뭐 할 거야? 계산을 먼저 할 거야. 간단히 고쳐가자. 그럼 뭐 하자? 분모 문제 x를 곱해볼까? 분모 문제에 똑같이 이제 x를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나와요? x-1분의 x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번분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또 그 다음 번분수를 만들러 가보자. 어떤 걸 빌려봐? 앞에 있는 1 마이너스 그리고 위에는 분의 1. 얘를 빌려왔어. 번분수 만들었네. 그럼 이제 뭐 합시다? 여기다가 x-1을 곱할 건데 또 그냥 계속 그냥 계산하고 있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풀었어를 동그라미 표현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나중에 실수해. 알았지?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라 실수를 자꾸 하면 아깝잖아. 아무튼 계산을 합시다.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x-1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분모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x만 남네. 위에는 x-1 그러면 뭐예요? 분모에 있는 x와 마이너스 x가 사라졌네. 그치? 그럼 이제 더 이상 분모수 아니잖아. 분수가 아니잖아. 그냥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자? 남아있는 거 계산을 좀 더 진행하자. 뭐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1 마이너스 분의 1 붙이고 앞에 1 마이너스까지 한 방에 진행할 수 있겠네. 그치? 끝까지 한 방에 진행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일단 얘 계산한 다음에 분모 통분해서 식을 정리해버리면 끝나겠죠. 얘 식 먼저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고 남는 거는 x. 그럼 뭐야? x 마이너스 1 나누기 x. 이게 답이겠네. 답 몇 번에 있어? 답은 4번에 있잖아.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풀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자꾸 그냥 헷갈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누구? 15번 문제를 자 지금 풀자는 얘기는 아니야. 자 고개 잠깐만 들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는 반항만 잡고 넘어갈게요. 분모 문제에 뭘 곱하면 돼? 번분수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a 플러스 b는 약분해서 사라지고 a 마이너스 b로 바뀌겠네. 얘는 약분해서 사라지고 a 플러스 b만 남겠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네. 분모 문제에 뭘 곱한다?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분모 문제에 둘 다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번분수 계산하는 거야. 나머지 값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있잖아. 이번에는 누구를? 분수를 가지고 오히려 번분수를 역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얘를 이제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애들이 뭐 하고 있게? 오케이, 나 이제 번분수 푸는 방법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번분수 계산 잘해.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어. 맞을까 틀릴까? 틀려지. 틀리지. 왜? 미지수가 편하냐? 상수가 편하냐? 상수가 당연히 상수가 편한데 미쳐가지고 미지수를 풀고 있어. 나 이제 본분수 잘하거든. 그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하자? 상수에서부터 출발해봐. 상수에서부터 출발하려면 지금 현재 누구? 11분의 30이라고 하는 놈을 뭘로 생각을 해봐요? 뭘로 생각을 해봐요? 2 더하기 11분의 얼마야? 8 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뭐하자? 2 더하기 역수로 고치면서 8분의 11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면 얘가 또 어떻게 쪼개져? 1 더하기 8분의 3으로 쪼개지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끝인가? 한 번 더 가나봐. 그치? 또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 8분의 3을 어떻게 고쳐? 분의 1, 3분의 8로 고쳐. 그지? 그럼 이 3분의 8은 또 뭘로 바뀌어? 2 더하기 3분의 2로 바뀌겠네? 2 더하기 3분의 1로 고쳐가. 2 더하기 3분의 2. 끝났냐?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또 있네? 네. 또 해. 3분의 1을 역수로 만들어. 역수로 만들었어? 분모 뭐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으로 고치고 나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A는 얼마? 2. B는 얼마? 1. C는 얼마? 2. D는 얼마? 1. E는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럼 선생님 2가 아니라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쪼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말은 맞지. 식은 맞지. 네. 그치? 같은 수이기는 한데 얘를 1 더하기에 역수의 형태로 만들고 났을 때 얘를 뭐 더하기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니? 없잖아. 얘가 가분수가 아니잖아. 가분수여야 아까 여기 얼마였지? 8분의 11? 얘가 8분의 11이라는 가분수였으니까 다시 한번 자연수 더하기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가분수가 아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네. 여기서 뭐야? 얘가 가분수가 아닌 형태로 만들려고 여기까지 뽑아내. 얘가 가분수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겠죠? 네. 됐죠? 그러고 나서 필수예제 8번부터는 그냥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비례식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너희들 오늘 7시까지지. 아유, 일단 시험 반나왔네. 자, 그럼 여기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필수 예제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자. 26번 문제. 여기서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 26번 문제는 지금 뭔가 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 뭔가를 구하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문자가 몇 개야? 구하라는 거 또는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문자가 3개야. 그 문자 x, y, z라는 3개의 값을 전부 다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은 대입하면 답이겠다. 그치? 근데 문자 3개를 찾으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연립을 할 수 있는 식이 3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은 몇 개야? 2개죠. 네. 주어진 식이 정말 2개. 등호 2개니까 식이 2개잖아요. 식을 2개밖에 안 줬는데 x, y, z 문자 3개의 값은 절대 못 찾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풀까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 돼. 뭐? 얘를 비례상수를 빌려오든가 또는 비례상수를 빌리지 않고 x, y, z 내에서 해결하던가 2가지 풀이가 등장할 거야. 첫 번째 풀이는 비례상수 k를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2개라 그랬지. 양변을 몇 배? 12배 해보자. 그러면 12배 해버리면 왼쪽에는 4x 더하기 4y, 오른쪽에는 3y 더하기 3g. 그래서 뭐야?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 y가 뭐임? 응? 마이너스 4x 더하기 3g. 그리고 나서 또 누구? 얘를 가지고 양변을 몇 배? 20배. 그러면 왼쪽에는 식은 뭐야? 5y 더하기 5g는 4g 더하기 4x. 그리고 나서 식을 어떻게 정리해봐? z 넘기고 y 넘기면 z는 뭐임? 5 마이너스 5y 더하기 4x. 여기에서 식을 한 번 더 연립하던가 해서 x와 y와 z 중에서 예를 들어서 x를 뭐 y 더하기 z로 고쳤다 치면 누구 하나를 더 y를 z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으로 고쳐. 그러면 결국엔 뭐야? x든 y든 전부 다 z에 대한 문자로 바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z다, y는 3z다. 이제 들어가자. 그럼 z는 그냥 z잖아. 이걸로 바꿨다 치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데? x 대신에 2 넣으니까 8z 3승. 여기 넣으니까 27z의 3승, z의 3승 분의 x와 z 곱하면 6g의 3승. z 3승이 싹 다 약분이 돼요. 그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내가 처음에 보여준 거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자꾸 문자들이 서로 돌잖아. 그치? 그래서 한 문자로 고치기가 좀 귀찮아져. 더군다나 너희들은 연립을 문자 3개 가지고 하는 거를 안 배웠잖아. 그치?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자세히 안 다루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몰라. 그래서 얘는 너희들한테는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2개를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풀이가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뭘 빌리러 가자? 비례상수 k를 빌리러 가보자. 그러면 겁나 쉬워져. 자, 어떻게 하자? 는 k를 쓰고 식을 어떻게 쓰자 그랬어? x 더하기 y는 얼마야? 3k. 그리고 y 더하기 z는 얼마야? 4K. 4k. z 더하기 x는 뭐야? 5K.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3개를 전부 다 뭐 해봐? 더해봐. 더해봐요. 그럼 좌변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배. 네. 우변은 뭐가 돼? 셋다. 10. 6K요, 6K. K가 12kg 지금 현재는 그냥 2배를 양면을 나누면 6k가 나오고. 됐나요? 네. 3k, 4k, 오케이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y가 3k인데 거기다가 z를 하나 더 했더니 6k가 됐대요. z가 몇 k야? 3k지. 밑에서 위에 식을 빼봐. 3k 나오잖아. z가. 그죠? z는 3k다. 여기는 x를 구할 수 있겠네? 2k. 여기는 y를 구할 수 있겠네? k. x, y, z가 3k, 2k, 6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모두 다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x 상승은 뭐임? 8k 상승. y 상승은 뭐임? 27k 상승. z 상승은 뭐임? 아니 반대로 됐다. y가 뭐야? 그냥 k 상승이네. z가 뭐야? 27k 상승.
위에는 뭐야? 6 K 3 30 그래서 K 삼성 K 삼성 K 삼성 K 삼성 약분해서 답은 뭐가 나올까? 36분의 6분의 1이에요 이거. 네 2분의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 아우 오케이? 네 오케이. 비례상수 K를 빌리는 게 훨씬 심플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가지고 양변 더해서 뭔가 식을 만들 수 있겠네가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할 거야 너희들은 아직까지. 왜? 연립 미지수 세 개짜리를 자세히 안 배워. 알았죠? 물론 얘도 세 개짜리기는 한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자. 뒤에 있는 문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누구요? 29번 가볼게요. 자, 문자 3개짜리이기는 한데 아무튼 마지막에 또 뭘 구하래. 근데 문자 몇 개야? 3개야. 3개 역시 얘도 같은 질문. 문자 3개의 값을 전부 다 얻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3개요. 연립을 식 3개를 연립을 하면은 문자 3개까지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식이 몇 개 주어졌어? 딱 봐도 2개. 그치? 네. 자, 식이 2개가 주어져 있을 때 뭐 해? 문자 모두 다 찾을 수 있니? 없잖아.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 식을 가지고 그렇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거야. 비례식의 형태 비례식의 형태 앞에 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다면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쉽게 고쳐갈 수 있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연립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그나마 식이 좀 심플하게 나오긴 하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가 0이래. 그리고 3x 마이너스 3y 더하기 2z가 0이래. 두 개 연립하러 들어가는 거야. 몇 개? 2개. 여기 뭐 어떻게 하자? 더 해보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데요? 4x 마이너스 2y가 0이니까 2x가 뭐야? Y. y거든. 아, y를 이제 x로 고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제 누구를? z를 x로 고치는 방법으로 찾아보자. 식을 하나 더 찾아보자. z를 x로 고치려면 어떤 문자가 없어야 돼? y가 사라져야 되지. 네. 그래서 위에 거 3배, 3배, 걔네 6.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해봐.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4z가 0이니까 z와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눠? 2로 나눈 다음에 3x는 2z 또는 z는 2분의 3x로 고치고 나면 이제 z도 x에 대한 식으로 y도 x에 대한 식으로 고치니까 분모 분자가 약분 가능하겠지. x제곱. 그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뭐냐 이 식 판단할 때 구하려고 할 때 연립대의 그 풀이들을 잘 기억해 떠올려봐. 문자가 3개야. 식 3개 없으면 값 다 못 구해. 그래서 B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이 30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x, y이기는 해. 근데 x, y 두 개를 다 찾는다는 말은 z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문자 3개를 다 찾아야지. 왜?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은 2개밖에 없는데 문자가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쵸? 문자는 3개, 식은 2개. x, y 값 절대 못 구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얘도 역시 한 문자를 고치는데 일단 z를 없애는 데 노력을 했어요. x, y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 y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z를 없애려고 오른쪽을 3배해서 2개 더 하면 되겠네. 됐나요? 네. 기억이 뭔가 저기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3배 했어. 그리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z가 0인 거다. 한번 또 해보자. 3x 마이너스 9y 더하기 3z가 0이야. 양면을 뭐 하자? 더해보자. 그럼 좌변은 뭐예요? 5x 마이너스 8y가 빵이에요. 5x가 뭐예요? 8y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y 대신에 8분의 5x를 쓰던가 x 대신에 5분의 8y를 써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필수에 대해서 3번. 3번. 네, 3번. 13번. 31번 문제요. 자, 한번 풀어볼래요? 한번 풀어볼래요? 네. 풀어보세요. 필수의 13번이요? 31번 하나 풀어봐요.
20%. 이래 1번. 쌤, 응? 그건 꼭 가비를 안 풀어도 되죠? 네. 그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든 뭘 하든 뭐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비 좀 모르겠어요. 그래, 한번 보여줄게요. 만 800원 넣자. 쌤 이게 샤프 부심 있는 것 같아요. 누가? 1800원짜리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마음은 샘솟진 않지만 공부할 때 편안합니다. 근데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하필 왜 막 800원이지? 모르겠어요. 3600 곱하기 3? 3600원이 뭐 있나? 허. 뭐 6의 제곱이잖아요. 6의 제곱에 100을 더 100 곱하는 거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개소리지? 3600 초 1시간이네. 자, 잘 해볼까? 풀었어요. 답 얼마 나와요? 12. 10인가? 그렇죠. 뭐 일단 1번 9는 아닐 거예요. 아, 단순 아깝다. 아니어서. 확률 20%였는데. 자, 봐봐. 가비리를 쓰는 풀이도 한번 보여줄 거고 그냥 뭐 일반 푸는 것만 풀이도 보여줄 거고 뭐 다양하게 한번 개수가 풀어볼 있구나. 거야. 자, 뭐 하자?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여기 있는 값을 구해보래. 그렇지? 자, 네. 제일 기본적인 풀이는 비례상수를 도입할게요 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K로 뒀었는데 K는 여기 있으니까 다른 거 쓰자. P. P? P? 난 P 쓰기 싫어. A 쓰자. 그래. 아 Y 쓰자. Y. 아, 역시나. Y를 쓰자. 자, 보자. 그럼 여기서 3a 마이너스 b가 얼마예요? 4y. 4Y. 그리고 2b 마이너스 c가 얼마예요? 4y. 3y요. 그리고 4c 더하기 3a가 얼마예요? 2y. 그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가야 돼? A, B, C에 대한 어떤 식들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뭐 하자? 두 개를 연립해봐. 연립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봐. 어떻게? 위에다가 2배를 해볼게. 오케이? 네. 그러면은 6a가 나오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6a가 나오지. 네.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는 8y죠. 네. 여기다가 뭘 그냥 저예요. 뭐 하자? 그렇지. 더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개 뭐 하자? 더 해주게 되면 AB가 사라지고 잠깐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야 되겠네. 6a-c가 뭐예요? 11y요. 그래서 얘랑 얘 다시 한번 연립을 해주면 A든 C든 하나만 사라지게 할 수 있겠지. 됐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다가 2배 해서 빼버리면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뭐 9C는 몇 Y 하면서 나오겠지. 그럼 이제 C를 Y에 대한 식으로, B도 Y에 대한 식으로, A도 Y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어.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의 Y가 나왔고 11의 Y가 나왔고 12의 Y가 그냥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네. 그럼 얘는 결국 뭐야? 33Y잖아. 분자는. 그럼 K는 뭐겠니? 33이겠지. 왜? 얘도 Y거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오. 오케이? 네. 근데 비례상수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다. 근데 있잖아. 아까 가비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라고 하면서 도훈이가 꼭 안 써도 되죠라고 얘기했지. 근데 나는 일단 된다고는 했는데 안 쓰고 푸는 풀이는 이런 식의 풀이야. 자, 가비리를 쓰고 한번 풀어보자. 다시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자. 일단 뭐부터 분모가 0되는지 확인을 하자니 그냥 냅다 더하면은 분모가 0이 아니기는 한데 깜짝이야. 쌤 오늘 학관 없나요? 아 있어요. 이과 만도. 이과 애들이 있어요. 안가요? 이건 사이가 참 힘드네. 이들도 있어요. 네? 이게 1학년들 애들 거, 이게 2학년들 애들 거야. 아. 자, 꿈이라도 깨고 싶다. 어? 꿈이라도 깨고 싶다. 꿈 아니야? 아, 꿈 맞아. 꿈에서 문제 풀어. 알았지? 자, 아무튼 분모 3개를 더하면 0이 아니기는 한데 분자가 0 이거 3개 더한다고 개수가 맞니? 위에 옆에 있는 이 놈이랑 똑같니? 다르잖아. 네. 6A는 똑같은데 B가 다르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야 돼?
분모 분자에 적당히 곱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됐죠? 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해볼까? 2를 곱하고 어디다가 2를 두 곱하고 번째 거에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놀고 두 번째 두 번째 분모 3분의 2 2만 C에 2를 곱해서 6분의 4b 마이너스 그렇지. 자 일단 뭐 하자? 3a b와 3a 두 개 더하면 6에는 만족을 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b 나오고 b의 개수만 잘 한번 일단 맞춰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몇 배? 2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4b와 마이너스 3b 더하니까 오케이 3b 만들어졌다 그치? 그럼 c도 개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c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4c니까 오케이 플러스 2c 맞네. 아 그러면 여기다 2배 하면서 얘도 2배 한 후 그 녀석들을 더해서 분모 k를 만드는 거의 다 거야. 맞췄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뭘 거의 다 맞춰?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2가 얼마예요? 분모는 12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가비리를 쓸 수 있고 가비리를 썼더니 제일 쉬운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가비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 자, 너희들이 주로 만나고 너희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런 31번, 32번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누구로? 33번으로 넘어가 보자. 얘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자, 구해보세요. 역시 시간 잠깐 줄게요.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3번. 나 3번 나왔어. 자, 같이 한번 볼까? 새 실수에 대해서 뭔가를 만족할 때 K의 값을 구하기만 하네. 아까는 뭔가 옆에 있는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K를 하면 된대. 그치? 그럼 일단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K가 이게 다 더해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분모끼리 다 더해보자. 얼마예요?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놈 더해볼 거야. A가 2개, 2B가 2개, 3C가 2개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2배가 되네요.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자, 지금 나는 뭘로 풀었어? 가비리로 풀었지. 자, 첫 번째 풀었던 가비리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언제 사용할 수 있어, 저 녀석? 분모가 그렇지. 0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냐 아니야? 모르죠. 그냥 실수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가비리를 쓴 거는 0이 아닌 경우고, 그러면 어떤 경우?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인 경우는 따로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 0이 아닌 거지. 0이 아니면서 0인 놈도 있냐? 0이 아닌데 0이 아닌 뭔 소리야? 아무튼 그리고 이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뭐예요? 얘가 마지막 나머지 경우 되겠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2B 더하기 3C가 뭐예요? 마 A네.
얘가 마이너스 a네. 얼마겠어요? k는 마이너스 1이겠네. 하고 끝난 거야. 나머지도 넣어봐.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래서 답은 2개 더 하는 거니까 k가 2개 더 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하고 나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비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다면은 쓰고 계산을 하면 되고 쓸 수 없다면은 아닐 때의 계산을 하면 돼. 모른다면은 둘 다 풀면 되는 거고요.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누구? 필수예제 14번.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필수예제 10번 같은 누구? 활용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잘 풀어 와야 되겠다, 그렇지? 됐죠? 오케이? 네. 활용 문제는 너희들이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잘 안 되면은 내일 질문하세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일단 숙제는 여기 필수예제 14번까지다. 내일까지라서 얼마 안 나갈 거야. 수업이 끝났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시계 안 봐도 돼요. 잠깐 쉬었다가 무기함수 조금 더 할 거야.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도훈이 진짜 바로 뒤돌아왔어요. 그니까. 자, 갑시다. 그래. 계속 흔들고 있어. 흔들고 있어. 계속 흔들고 있어. 그래. 자, 계속 출연자 찍자. 자, 보자. 유량수로 넘어갑니다. 자, 유량수로 넘어가면은 자, 기본적인 성질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할 거야. 다음 4번. 오케이? 그래요. 뭐 잘 알고 있겠지. 잘 알고 있겠지. 오케이? 잘 알고 있겠지. 그치? 네.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네. 오늘 딱 그 성질들에 대한 내용들 쭉 진행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아마 학번에 그 기본적인 성질 딱 하나 물어보는 거 그거 하나만 유리한 문제 들어있을 거야. 알았죠? 별거 아닌 거. 아무튼 자,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항상 뭐 한다 그랬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그랬지. 네. 그지? 왜? 그래프가 나중에 결국엔 뭐야? 문제를 푸는 도구들이 될 거거든. 또는 방정식에서 네. 방정식을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함수로 그릴 돌아갈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최대치수를 찾아볼 거야. 뭐 할 거야? 그래프 그릴 거잖아. 그때 계속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유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리함수가 뭐냐면 다항식을 배우고 그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를 다항함수라 부르지. 그치? 그러면 유리식을 배웠으니 그 식을 가지고 그대로 함수를 만들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일단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형태로 정리가 된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들어감? 유리식이 들어감. 그게 끝! 근데 유리식이면 분명히 오른쪽에 분수식이 돼야 될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분수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x-1분의 그러면 뭐가 있다? x-1의 제곱이 있다. 이거 분수식 맞지? 분수 형태로 만든 식 맞지?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 x-1 다항식만 남지. 그치? 그래서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어떤 거? 유리함수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아니 다항함수의 형태로 약분이 될 거면 굳이 유리함수를 왜 배워? 그렇지?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제외하고 반드시 분수 형태를 유지하는 녀석만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만 배웁니다.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이 되거나 혹은 그렇지 상수항의 형태를 갖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그런 녀석들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유리함수부터 시작을 합시다. 누구요? y는 분모에 1차식을 넣을 건데 제일 단순한 1차식 뭐 있어? x 하나 있지. 그럼 위에는 상수항을 넣을 건데 제일 단순한 상수항 뭐 있어? 1. 0 말고 1. 그렇지. 0 넣으면은 x분의 0이니까 뭐요? 그냥 y는 0이랑 상수함수 나오니까 그건 무시. 그런 거 말고. 오케이? 그래서 x분의 1을 한번 볼 건데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뭐라고 반비례 배웠어? 그래프. 그렇지. 반비례 그래프 또는 반비례 곡선이라고 배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비례 곡선을 우리는 중학교 때 우리 잘 배워봤잖아. 그치? 뭐라고 배웠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야? 실수 배를 하러 가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너희 배울 때 제일 기본적으로 이거 배우고 나서 뭐 하니? y는 ax 제곱하면서 a의 값이 일단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한번 그래프의 경우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어떻게 그래프가 점점점 변화해가는지를 살펴보잖아. 역시 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배를 하고 나서 y는 x분의 몇 배? k배를 하고 나서
그 녀석의 식을 찾으러 갈 건데 역시 이때도 K 분자는 0이 아닌 상황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러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때 얘가 지금 현재는 얼마?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1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그치? 네. 경미씨 맞죠? 자, 여기에다가 유경이 맞지? 여기에다가 뭐 해보자? K배를 해보자. 그때 K는 어떤 녀석도 있어? 나쁜 놈 있잖아, 나쁜 놈. 1배. 1배를 한번 해보고, 이 분위기 어쩌지? 아무튼, 자, 한 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해보자? 두 배를 해봐. 그러면 1 넣으면 분명히 1 나오던 놈이었는데, 1 넣으면 이제 얼마 나올 거야? 2 나오기 시작. K 2 넣으면. 2가 나오지. 3 넣으면 3 나오지. 그런 식으로 값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갈 거란 얘기야. K가 얼마? 2면, K가 얼마? 3이면 점점 올라가는 형태예요. 물론 왼쪽에서도 역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 거야? 점점 내려가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겠죠. 맞나요? 네. K가 3 이런 식으로. 아무튼 K가 양수가 되면은 1, 4분면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성질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K에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넣어보자. 한번 음수를 넣어보자. 음수를 넣어버리게 되면 양수 나오던 놈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뀔 거야? 음수로 바뀔 거고, 음수로 나오고 있던 놈들이 전부 다 뭘로 갈 거야? 양수로 바뀌어가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K가 어떤 경우? 음수인 경우에는 2, 4, 4분면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성질 몇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아. 그렇죠. 5가지 성질들 한번 쭉 정리하러 갑시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에서 근데 진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몇 번째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세 번째예요. 잘 알고 있구만. 아무튼 자, 내용이 함수가 등장을 했어. 그럼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등장한 게 뭐겠어? 함수에서는 그래프. 정의역. 그렇지, 정의역. 그래프는 그렸고 아.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살펴볼 거잖아.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주는 방법이 있고 식을 가지고 찾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를 먼저 그렸다 치자. 나중에 배우면 알 거야.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먼저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네. 자,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빨간 녀석만 한번 보자. 절대로 y축과는 만나지 않거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다른 x들은 뭘 넣든 어떤 값들과 다 대응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의역은 뭐야? 대응에 참여하는 x들을 정의역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네. 실수 전체라고 하기에는 영역. x에 0을 넣을 수 없는데 정의역이 0이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정의역으로는 일단 누가 들어갑니다?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넣을 수 있지.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하거나 혹은 그냥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만 해놔도 조건제시법에서 배웠잖아. 뭐 저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원으로 받습니다. 네.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전부 다 이런 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y는 정의 아니죠. 그렇지? x축과 안 만난다, 그렇지? 그래서 뭐야? y는 0이 아닌 실수네요. 근데 얘를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결국 똑같아. 뭐야? x분의 2, 뭐 x분의 3 이런 거 있다 치자. 결국 x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렇지? x에는 그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넣을 수 있어. 누구만 아니면. 0만 아니면. 분모는 0이 되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역은 분모가 0 되는 거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찾는가? 분자가 0이 아닌 분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지 절대. 맞나요? 그래서 뭐예요? 얘가 0이 아니야. 그 말은 y가 0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0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치역을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누구로 넘어가자? 제일 중요한 거, 뭐? 점근선. 점근선이 중요한 건 있잖아. 근데 점근선 자체에서의 성질 또는 점근선을 구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점근선은 누구나 다 찾아. 근데 그 외의 특징들 몇 가지가 모두 다 점근선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누구?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바로 점근선이 되잖아. 기억나죠? 이차함수 한번 생각해봐. 그림 그리려고 할 거야. y는 뭐 표준형을 고쳤다 치자. x-1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너희들 그림 어떻게 그리니?
꼭지점. 그렇지. 1,1이라는 꼭지점을 찾고 최고차항에서 양수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요점 하나 찾아서 2 이렇게 하잖아. 그지? 네. 아무튼 꼭지점이 먼저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 기준. 원을 그릴 때도 중심을 먼저 찍고 그리듯이. 그래서 유리함수도 결국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반드시 먼저 존재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둥둥 그려놓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다. 아무튼 점근선은 뭐다? 말의 의미에 힌트가 다 나와 있어. 점. 가까워지기만 하는 그런 선이거든요.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라는 얘기. 만나지 않는. 만나진 않는다는 거거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넣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 넣을 수 없는 놈이 x가 0이잖아. 넣을 수 없는 놈이 y가 0이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점근선을 먼저 찾기만 하면은 정역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버리면 나오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누구로 넘어가지? 대칭이라는 선이지. 그리고 점근선을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겠네. 식으로 역시 식만 보고 점근선 바로 찾는 방법도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분모가 그렇지. 분모가 0되도록 하는 그때의 x값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가 역시 가질 수 없는 값. 역시 뭐야? y는 0이 아니다지. 분수가 0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y는 0이 아니다. 즉 y가 0이 바로 만나지 않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x축 y축이 된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대칭성.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져 누구는 이 빨간색 함수는. 그래서 다른 거 무시하고 그냥 누구만 가지고 보자. 이 빨간 색깔 선 하나만 가지고 보자. 요 녀석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져요. 오케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x축 대칭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어떤 선에 대해서 해도 똑같은 식이 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요 녀석을 가지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k가 1이라고 했다면 y는 x분의 1이니까 3 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겠지. 그치? 3,3분의 1을 분명히 지나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봐. y는 x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3 나오지. 즉 누구도 지납니다. 3분의 1, 3도 지나고 있거든요. 즉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는데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 되는데 그 점들을 두 개 모두 지나고 있잖아요. 4,4분의 1, 4분의 1, 4 이런 식으로. 즉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누구?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봐도 3,3분의 1 분명히 지나고 있었지. 근데 그거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어떻게 돼? 뭐야? y는 마이너스 이거 아니잖아.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얘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몇 콤마 몇 나와? 3,3분의 1이라는 놈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자리 바꾸면서 또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을 지나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 점을 지나고 있네. 모든 점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을 때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선에 대해서도 역시 대칭이라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누구? 원점. 그렇지. 세 번째 누구?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잘 그렸던 거. 뭐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도 뭐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근데 역시 넣어보면 지납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역시 뭐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성질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야?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오케이? 정확히는 정문선이 좋잖아. 이 원점보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평행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어디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번째 어디로 넘어갑니다? 아까 했던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자, K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1, 4분면 3, 4분면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2,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1, 3, 4분면 2, 4, 4분면이라고 불러주지. 그 다음에 누구? 얘는 그렇지. K의 절대값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원점에서 멀어진다도 되고 그냥 좌표 축에 대해서 멀어진다도 되고 점근선에 대해서 멀어집니다도 되고 아무튼 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성질 5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네. 됐죠? 이 5가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외우라기보다는 그래프 가지고 확인을 한다던가 아무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는 기억을 해둬야지. 물론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얘는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아직까지 표현을 안 했거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얘를 기본적인 성질 알아봤고 K배 실수배까지 해봤으니 이제 뭐하자? 평행이동을 해보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래서 Y 대신에 Y-N을 쓰지 원래.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요? X 대신에 X-M을 쓰고 분의 K 플러스 얼마? N. 요 마이너스 N이 옆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N을 만들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도 K는 얼마? 0이 아닙니다. 됐죠? 여기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데 역시 좌표축을 가지고 있었어. 그치? 근데 얘를 이제 옆으로 위로 옮길 건데 옮길 때 어떻게 돼? 좌표평면은 당연히 가만히 있겠지. 근데 누구는 그래프에서 절대 만나지 않았던 선인 누구는 점근선은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점근선은 여기로 옮겨졌다. 얼마만큼? x는 m으로 얘는 y는 n으로 m만큼 n만큼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동되니까 그 기준도 같이 이동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가 양수면은 이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k가 음수면은요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는 성질은 매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아이 내 그림이 되게 거슬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왼쪽 거 이거 다 썼니 혹시? 아직 표시가 요거 필요한 사람? 회동하기 전의 녀석들 더 안 써도 돼? 지워도 돼? 네. 자 그럼 여기서 평행 이동한 후에 대한 녀석을 역시 뭐 해보자? 성질들 5가지 알아볼 건데 얘랑 어때? 완전히 똑같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요? 이동을 하고 나서 넣을 수 있는 정역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프로 보나 식으로 보나 x에다가 절대 m을 넣을 수 없네. 그래서 x는 m을 절대 안 만나고 있는 점근선이 되잖아. 네. m을 넣을 수 없잖아. 왜? 분모가 0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 정역은 m이 아닌 실수를 갖게 되고 동시에 점근선은 x는 m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점근선을 찾아주는 방법 뭐라고? 분모가 0되도록 하는 그 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점근선. 그리고 나서 누구? y라고 하는 놈도 보자. 근데 얘도 역시 이 분수 0이 될 수 있냐? 없어요. 병수씨? 얘는 0이 될 수 없다 그죠? 왜? 분자가 0이 아니라 그랬거든. 0이 될 수 없는 분수가 있어. 그러면 y가 가질 수 없는 값은 뭐야? 0 더하기 n이라는 값은 절대 가질 수 없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y는 n이 되고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n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네. 점근선 찾았지? 그러면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자? 대칭성으로 넘어갈 때 대칭을 나타냈던 이 직선도 곡선이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였겠지. 대칭이라는 성질은 곡선 따라가는 거지 좌표평면에서 성립했던 게 아니잖아. 좌표평면에 대해서 성립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아까 도훈이랑 동아이가 얘기했듯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녀석 y는 x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교점을 움직여버렸잖아. 얘도 같이 움직였거든. 얼마만큼? 대신에 절대 지나지 항상 지났던 어떤 점, 아까도 지났던 어떤 점 원점은 원점이었는데 그 원점을 원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점근선들의 교점입니다라고 바라보면 점근선의 교점과 함께 이동을 하잖아.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m, n이 됩니다. 그럼 대칭이라는 성질은 있잖아. 어떻게 찾아주냐면 m, n이라고 해도 돼. m, n이라고 해도 돼. 네. 또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안 바뀌지 평행이동선. 사인.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원점도 더 이상 원점이 안 되겠지. 이동했잖아. 대칭성을 띄었던 그 원점도 점근선의 교점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래서 결국 얘도 n, n 혹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선은 항상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야. 직선 2개, 교점 하나, 점 하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K가 양수 음수면 아까 뭐였지? 1, 3, 4분면 얘는 2, 4, 4분면인데 여기서 말했던 저쪽 그림에서 말했던 4분면은 좌표 평면이나 점근선이나 일치했잖아. 그래서 그냥 1, 4분면, 4, 4분면, 2, 4분면, 3, 4분면 등등이 1, 3, 4분면, 2, 4, 4분면이 말이 맞다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뭐야? 좌표 평면은 가만히 있고 이동했어. 이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가상의 좌표 평면이지 실제 좌표 평면이 아니라 어떤 거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들었었던 그 가상의 좌표 평면이 이동되고 나서 거기서의 1, 3, 4 보면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 4분면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뭐요? 점근선을 가지고 만든 가상의 좌표 평면 안에서의 1, 3, 4분면의 위치, 2, 4, 4분면의 위치 그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평행이동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이걸 가지고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문제는 빨간색으로 보자. 그러면 1, 4분면 지나네, 2, 4분면 지나네, 4, 4분면 지나네 1, 2, 4, 4분면이 답이 되는 거죠. 지나는 4분면. 오케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는 여기서는 가짜 4분면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누구?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아까는 뭐였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답이에요. 그리고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답이에요. 좌표 축에서 멀어집니다.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점이 여기 있잖아. 네. 그치? 그럼 멀어지는 기준은 누구로부터? 결국 점근선이. 점근선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또는 점근선의 고점 그 점을 두면서 n,n으로부터 라고 얘기도 하기는 하겠지. 네. 됐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참거지 문제로 특징들을 물어볼 거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계산할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점근선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특징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 거의 다 끝났어. 80, 90% 끝났어. 역함수 하나만 빼고는.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를 치면은 지금 20%, 30%밖에 안 됐어요. 이거 다음 형태가 더 많이 나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한테 낸 문제는 아마 점근선 대칭성 정도만 물어보고 끝날 거야. 오늘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무튼 유형 12번까지다. 얘 14번까지다. 네. 알았죠? 내일까지라서 숙제량 조절해놨으니까 대신에 내일 유리함수를 좀 많이 여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식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그 식과 함께 너희들이 이제 유리함수 전부 다 마무리하러 갑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았어요.